대학의 소리 이스크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이제 패널 중 한 분이었던 위키 씨가 또 소리를 깎으시는 대신에 과제를 깎으러 가셨어요. 가끔은 이분들도 학생이었다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휴학생 부럽다. 왜 휴학 안 하노 이기야? 존나 부러워. 부러운 줄 알아야지. 자, 오늘의 패널은 일단 안돈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멘트 오랜만에 치는데 이 시대 마지막 모단보이 안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시로. 예, 전 도착한 지 지금 3시간째 됐네요. 네, 시루짱입니다. 네. 제가 시루를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됐어. 알았어, 죄송해요. 반성. 사랑은 기다리게 하는 거야. 네. 뭘? 오바가 늦을 수도 있지, 너가 스튜디오에 10시에 온다면 가부장 오져요. 마초 오져요. 지금 극혐이에요. 나 이렇게 여기가 극혐을 안 치고 붙어 있냐? 있는 번더 맞춰 안 붙어 있냐 이거? 없어. 본투비 마초. 그만해. 그 다음에 어린 왕자의 여우 완전 마초에 종속된 여자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다니 일리가 아직도 있지만 애인 개같다. 구직 중인 애인 구인 중인 엘바입니다. 애인 구직이면 엘바. 애인 구직도 구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돈 주시나요? 월급이에요? 연봉 돈을 협상이야? 드리려 돈을 드셔서 좀 구하고 싶네요. 4대 보험 겁나 됐습니까? 힘드네요. 4대 보험 뭐야? 그런 게 뭐야? 뭐 하다가 부러지면은 보험 되는 거야? 산재죠 산재. 안돼 3.3% 떼고 가져가. 뭐에 대한 소득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제 녹음하는 날짜가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이면 이제 드디어 우리도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문 리버 나나나나나. 오전 8시 9분에 당선증이 나온 이후로 이제 대통령 각하께서 되셨어요. 그러게요. 아니,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대선 컨텐츠도 해봤지만 어때요? 이제 대통령이 새로 나타났다. 야 무정부주의가 끝났다. 야. 라고 많이 말하더라. 확실히 이제 대통령 여러분 제가 뭐랬어요? 홍이 2위 한다 그랬죠? 그니까. 진짜 진짜 미친 것 같아. 네, 약간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졸라 예언자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구역의 보잘알이다. 보수는 아니, 망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나는 신라가 다시 생긴 줄 알았다니까. 가야 삼국시대. 인정. 그럼 사실은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부진이 좀 안타까운 지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좀 약간 양자구도에서 엄청나게 양자구도로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3당으로 바뀌었다. 이제 양당 구도가 깨졌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처음에 이제 문재인 당선권 얘기했을 때도 거의 반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2위와 격차가 한 577만 표 정도 나왔, 557만 표 나왔다. 20% 정도죠. 맞아요. 엄청났죠. 확실히 많이 났는데 그래도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이제 유승민이라든지 심상정이라든지 이런 그 후보들에게 표가 많이 간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은 있다. 심상정 200만 표 넘었다. 뭐 네, 조봉암 이후 최고 기록이죠 진보 정당의. 그렇죠. 200만 표였죠. 어쩌다리. 맞죠. 네, 10% 넘긴 다음 설레발 어디 갔노 이기야? 죽고 싶다. 확실히 근데 이제 유승민 씨는 좀 이렇게 제가 뜻깊게 봤는데 오늘 오면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참석을 했대요. 취임식에 유일하게 취임식에. 참석을 했죠.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품격 있는 보수를 할 수 있겠구나. 뭐 그게 맞아, 주위에서 일단 얘기하는 말이 건 통하는 게 이미지가 어디예요? 유비야 유비. 확실히 유승민 씨의 앞날에 좀 더 이렇게 많은 그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그치. 맞아요. 이제 정의당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뭉칠지 이제 기부터 갚아야지. 예. 42억. 42억. 너 네 애인이 안 구해진다고 남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마요. 42억. 거기 국참계 친노당 아니었나? 그 색깔도 노란색 아니야? 그거 다름 없다고 그렇게 김선동 씨 막말하셨으나 사랑합니다. 김선동 얘기하지 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어제 대선 끝났고 홍준표가 사실 2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좀 이변은 약간 이변이죠. 진짜 참담한 실버 것도 크로스가 있어요. 진짜 있었네.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 보면 봤어요? 그러니까 전국 대대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전국을 보면은 그 특히 대구랑 울산과 부산을 제외한 그 그래, 신라. 경남북이 가해를 뺀 신라. 가해가 좀 옮겨진 신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로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더 생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금 더 그쵸. 강화가 되는 네, 그런 그건 약간 맞아, 증거가 뭐 있죠. 성주 같은 곳에서 기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이제 지지도가 내려갔으니까요. 거기는 그렇죠. 내려가면 그거 하지. 진짜로. 네. 사실 양키고 70에서 거기로 그래. 내려간 게 사실은 진짜 놀라운 거긴 엄청 해요. 깨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의 그 피부로 와닿으니까. 대학에 돌아다니는 만인의 대학 고양이 하이네 씨의 분석을 좀 빌리면 냥. 그분의 정체 문재인 아니었나요? 맞아, 맨날 문재인으로 태그되더라. 맞아. 그분의 말에 따르면 성주지방을 비롯해가지고 충청북도에서 반수 이상을 넘어간 곳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맞아요. 꽤 치열하구나. 생각보다 우리가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변화의 바람이 뭔가 불고 있구나 해서 다음 아마 이제 지선이나 소위 얘기하는 그 총선 때를 좀 지켜보면은 아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변화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크거든요. 변화하지 그럼요. 않은 콘크리트층이 지금 지지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신라 측에서 그다음에 사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저번 대선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대편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긴 거라서 자기가 제일 그래도 결집을 잘하고 다섯 명 무도에서 그만큼 나온 거면 솔직히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다자 구도에서 그 정도 네. 나왔다는 얘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하게 기존의 자유한국당 표, 새누리당 표를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운 후보이긴 하죠. 사실 그치. 안철수의 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표가 들어간 거니까요. 음. 그래서 이러한 거를 보면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더 오래 했냐면 저는 달래반이라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찍으셨죠? 오늘 이제 달빛 기사단 1호 행정명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백수 그만큼 애쓴다. 우리 백수 백수여서 그런 게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특히나 우리는 이제 이번 이제 5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얘기했던 게 최저시급 1만 원 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다르지만 1만 원 인상이 될 거고 사실 1만 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잘 끌어왔어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위키 씨가 있으면 이런 질문하는데 아르바이트가 어느 나라 말이죠? 위키 씨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독일어인데요. 노동이란 뜻입니다. 네, 이야, 로동. 이렇게 1인 2역을 하고 있는 안톤이었어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연과 함께 같이 해보시죠. 대학의 소리 이스크라는 대학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얘기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LIPS@gmail.com과 페이스북 이스크라를 통해서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 외대숲 3354번째 매치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사연인데요. 나는 알바 경력이 화려하다. 반수하고 수능 끝나자마자 어쩌다가 붙어서 지금 1년 8개월을 일했다고 한다. 근데 다 짧게 일하고 3에서 6개월 다 대기업 카페에서 일했다. 어쩌다가 운 좋게 붙은 것이었다. 그리고 요즘 알바를 구할 때 대기업보다 개인 소규모가 가고 싶어서 지원하면 하나같이 온라인 이력서 보고도 면접 보라고 한다. 여기서 내가 알바 경력이 하나같이 짧은 이유가 다 있다. 첫 번째 알바는 평일 미들타임 알바인데 학교 때문에 관두었다. 그리고 기름 냄새가 옷에 한번 배웠으면 끝이 없었다. 두 번째 알바는 매니저가 성희롱했다. 그래서 매니저는 직접 퇴사하고 나도 그랬다. 세 번째 알바는 점장이 나를 왕따시켰다. 점장이 일하는 파트타임 시간대별로 꼭 매니저 빼고 스태프들 중 한 명을 정말 싫어했다. 그 중에 내가 되었었다. 정말 다른 스텝에게 싫다고 한 것보다 더 악랄하게 싫어했다. 6개월 계약이 끝나자마자 나갔다. 그리고 그 뒤로 뽑히는 애들이 2달도 못하고 다 나갔다. 그래서 맨날 알바 구하는 어플에 가보면 맨날 거의 자주 올라왔었다. 악덕 점장으로 유명하더라.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백조로 사니까 부모님께 죄송했다. 생활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교통비만큼은 내가 벌고 싶었다. 그래서 네 번째 알바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갔다. 처음엔 12월이니까 평일로 했었다. 그리고 다들 한 달 만에 관둔 사람도 있었고 나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 내가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말로 옮긴 지 2달째 가게는 확장을 주구장창 하고 알바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뽑았다.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알바생들의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고 주말엔 나까지 하루를 오지 말라고 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난 여기까지 하고 관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냥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유니폼을 돌려달라고 했다. 나는 거기서 하라는 대로 악착같이 일했는데 그래서 직원들도 그 일을 성공하는 법에 관해서 물었는데 마치 뽑을 만큼만 뽑아버리고 버려진 기분이다. 그리고 난 다시 알바를 구한다. 서빙을 해보고 싶지만 이력서를 열람만 하지 말고 대기업 카페는 알바 공고가 없고 개인 카페를 가면 자기같이 누추한 곳에 왜 오냐고 한다. 나보고 첫 통화로 스펙이 너무 화려하면서 떨어지면 내 스펙이 너무 화려해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그리고 떨어졌다. 그리고 난 다시 알바를 구한다.
서빙을 해보고 싶지만 이력서를 열람만 하고 말고 대기업 카페는 알바 공고가 없고 개인 카페를 가면 자기같이 누추한 곳에 왜 오냐고 한다. 나보고 첫 통화로 스펙이 너무 화려하다면서 떨어지면 내 스펙이 너무 화려해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그리고 떨어졌다. 다른 카페들도 온라인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라고 하면서도 사장들의 표정이 썩었다. 그 표정을 보고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다. 그리고 또 면접을 보러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달린다. 2주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달에 2번 그날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치료를 하는 중인데 효과가 사라지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오고 학교를 휴학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싶다. 다들 사정도 모르면서 극단적인 숫자로만 보고 알바 경력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알바는 작은 사회라고 했다. 내가 졸업하고 취직은 어찌 할지 모르겠다. 이제 알바 관련된 사연. 온갖 게 다 몰려 있네요. 아, 이거-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연이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뽑았어요. 좀 긴 사연이긴 했는데요. 이제 일단 조금 보시죠. 첫 번째 사연을 좀 보면 일단 여러분들도 알바를 많이 해봤겠죠? 그쵸? 여기 라면집 한숨 알바생. 나오신 분. 라면집 알바생. 아유,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알바를 부른 이유는 알바. 여시카 알바. 알바가 사실은 알바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알바를 하죠 아직도. 알바 경력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인바운드 이제 전화도 받아봤어요. 다음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그래서 사실 그건 진짜 신박하죠. 카카오톡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런 게 있어요? 네. 에이. 찾기 힘든데요.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카카오톡을 전화 받는 게 있는 걸. 신기하다. 이런 거 알려줘요. 우리 카카오톡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시면 돼요. PC에서 해가지고 제가 기록이 좀 필요해서요. 그러면 영장 갖고 오세요. 아, 그것도 알바를 쓰는군요. 그렇죠. 정규직이긴 한데요. 사실 알바라고 좀 보는 게 맞는 아, 차라리 알바에 가까운가요? 네, 왜냐면 그래. 그런 알바들이 되게 많아요. 가격이 2014년인가 그때 12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음흠. 그래서 무슨 상담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상담인데 사실 이렇게 해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근데 전 노하우인데 할머니들 전화 와요. 그러면 청각 이게 안 돼. 그러면 뭔가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세요. 그러면 가까운데 저 거기 할머니 그거 쓰고 계신 거예요. 카카오톡 아니고 라인 매니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 연락을 하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첫 번째, 너 혹시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했니? 몰라요. 두 번째, 그렇겠지. 너 혹시 카카오톡은 업데이트 업데이트 했니? 몰라요. 그러면 그거 들고 그대로 대리점을 가라 그래요. 차라리. 센터라던가. 차라리 낫다. 그래서 너 대리점 가서 거기서 업데이트 받고 다시 나한테 전화해라. 아니면 대리점에서 전화해라. 그러면 대리점에서 연락 와요. 여기 고객님이 오셨는데요. 예. 이게 안 되세요. 그러면 그거 업데이트하고 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거 다 그 대리점 직원분하고 오히려 더 말이 잘 통할 테니까요. 네, 훨씬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있었나? 사실 알바 진짜 많이 배운 거. 저 편의점 알바도 했고요. 진짜. PC방 알바도 타임 했고요. 언제 때로? 타임은 심야였습니까? 심야. 예. 역시. 둘 다? 뭐 네. 별일은 없었어요? 별일 없었죠. 심야는 역시 편의점 약간 남자는 편해. 그래. 그렇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안 오게 좀 무섭긴 해요. 특히 PC방 알바는 한 좌석이 100여 좌석 되는 되게 큰 곳을 데 갔었구나. 했었거든요. 그 열심히 키보드 닦고 계신 그분들이군요. 그렇죠. 네. 탁탁탁. 그것도 좀 해봤고 근데 사실 그것도 거의 좀 쥐포 눈빛으로 굽고. 했고. 그 다음에 뽀글이 놓고. 심야면은 그래도 음. 학생들 안 와가지고 좀 더 편해. 그리고 근데 이제 복학하고 나서 한번 해봤을 땐 그냥 평일을 주말에 했었어요. 왜냐면 밤에 하니까 이게 날을 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다음 날까지 좀 여파가 너무 크게 가서 맞아요. 밤에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다음에 좀 독특한 거 해본 게 있나? 해보면 뭐 이렇게 힘쓰는 것도 해봤죠. 힘쓰는 공장에서 거요? 락앤락이라고 알아요? 알죠. 글라스락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브랜드 이름 많이 맞아. 나오고 있어요. 삐삐삐.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상품 이름 그거니까. 괜찮아. 그 상품이니까. 그냥 상품을 딱딱 잡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름은 타파웨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문을 닫는 뚜껑을 닫아서 포장을 하는 알바를 해봤죠. 뚜껑을 닫아주시는군요. 맞아. 그 공장에서요? 네, 공장에서.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서 아저씨들 보면 여기 팔 근육이 이만해요. 진짜? 네, 그래서 팡. 그거 우리가 팡, 집에서 닫으려고 해도 마지막 하나는 안 닫히잖아. 세 개 닫고. 공감. 약간 그런 것도 좀 해봤죠. 다른 분들 어떤 거 해보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0살 때는 학원 선생하고 선생님. 네, 예식 도우미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학년 때인데 이때는 이제 휴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돈을 벌었는데 그때 이제 맥주집 서빙하다가 지역 차별로 인해서 잘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뭔 얘기야? 왜요? 그 이제 전라도 사람 안 봤는데요? 네. 뭔 개소리야 진짜로? 진짜 리얼이래. 그런 비슷한 걸로 잘렸어요. 그거 네. 있어요. 네.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호남에서 뭐 정신병원에 있으셨는데 뭐 좋은 기억이 없으시다면서 뭐 호남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면서 뭐 그런 말을 하고 제가 다음날 잘리게 됐더라고요. 아 나도 불을 좋아하더라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 그 제 친구 이제 뭐 아시는 분의 이제 어머니인데 그분은 이제 전라도 사람에 대해서 좀 그게 있어서 자기 아들이 애인이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야, 생각보다- 한 40년 전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그 전라도 사람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산시장에서 캔들 머시기라는 오. 곳에서 이제 판촉 알바를 했었어요. 오. 쩐다. 주말에 이제 하루 나가서 6시간, 7시간 근무를 하는데 내내 서 있으면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뭐 이거 어디 있어요? 하고 묻잖아요. 이제 그거 찾고 저는 이제 주로 시향 같은 거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아 어떤 향 좋아하세요? 잘 어떤 거 모른다? 취향 있으세요? 그래서 있으면 내가 분야를 제가 얘기를 나누는 아니고 거야. 제 여친이 있을 거라서요. 아, 그러면 그러면 저는- 이미지를 물어봐줘야 돼. 또. 맞아. 이미지랑 여친은 이 섹시하고 이쁘죠. 헤헤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미드나잇 자스민 존나 같은 거 한남이다 섞어가지고 너 방금. 아닌 줄 알았어요? 새삼스럽게. 씨발. 한남대전 열어야 됩니다. 야 진짜 구현모 씨. 여러분 제 고향에 한남대가 있습니다. 있어. 네. 너 맞지, 맞지. 한남대 무시하냐? 아 제 고향에 있다고요. 한남대 아니야? 아니, 한남대도 아 있어요. 그래? 네. 한남대 괜찮아 좋은데. 그렇구나. 한남동에 피자 먹으러 가고 싶네 갑자기. 피자 아 맛있지. 한남대 한남 대교를 거기 건너서 맛있단 말이야. 한남동으로 피자를 먹으러 가서. 한남 원수 버스를 타고 한남동과 함께. 도른자들이요. 아무튼 뭐 이제 진짜 그런 어머니. 분들 있으면 제일 지금 잘 팔리는 거 6.9분 추천을 녹음했나요? 하게 되죠. 그치. 제일 잘 팔리는 거 추천하고 뭐 진짜 가끔씩 뭐 진상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막 망가뜨려 놓고 와서 환불해달라는 분, 아. 깨먹는 분, 뭐 맞아, 이런 맞아. 분들 있으면 진짜 홈쇼핑 확 뒤집히는 인바운드 거지. 할 때 진짜 그런 사람 맞아, 많았어요. 너무 맞아 싫다. 맞아. 그리고 이게 시향통이 하나씩 있잖아요. 맞아. 그게 다 하나의 오일이라서 이걸 희석해서 양초에 넣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왁스랑 이걸 엎으면 얼마나 냄새가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 옷에 엎거나 손에 엎거나 아,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맞아 판매대에 다 엎어버리면 그날은 진짜 두통약 먹고 바로 가서 자야 되는 진짜 거야. 엄청 냄새가 너무 운동을 강해. 하니까. 난 살아있는 향초. 알지. 역해. 나에게 불을 붙여줄래? 지금 라면집도 하고 있지 않아요? 라면집 있어요. 라면 라면집은 라면집 계속 한다고 하고 하니까 되게 사장님 같잖아요. 라면집 육수의 이라시아이마세. 비밀. 맞아 그런 건 안 하는데 여기가 제일 편한 건 시급은 최저 주시는데 사장님이 되게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저랑 같은 미식가라서 학교 앞에 막 맛있는 집 새로 생긴 집 막 몇만 원짜리 상관없어 막 사와서 그냥 서로 먹으면 돼. 대박이다. 좋네요. 그래서 약간 식대가 되게 편해요. 러브스토리 진짜 라면이야. 좋다. 뜨르뜨뜨 사장님하고 잡아서 이제 같이 돈코츠 육수를 끓이며 짝퉁을 하라. 그리고 저희는 돈코츠를 안 합니다. 저희는 정말? 갓조부시하고 닭으로 육수를 내기 때문에 에이? 엄청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나 색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데? 하얗고 진한 국물. 아, 그치. 찐득찐득할수록 좋지. 네. 왜 남의 드립을 잘라버려요 알아서. 그다음에 제가 알아서 검열을 했습니다. 여기 일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시루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는 전단지 돌리는 걸 했었고요. 많이 하죠. 나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 거 하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영단어 암기장 같은 데 보면은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네. 한 개당 이렇게 막 500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건데 오. 뭐 그런 거 500원? 이제 얘가 학교 동아리 선배네 어머니께서 좀 물어다 주셔가지고 그런 거 몇 개 이제 했었고 야 너무 심하다 그건. 그건 알바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때 음. 그때 당시로 내 중학생 때 당시로 그 정도면은 그리고 노예네. 물론 너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서울 코미골드 가가지고 동인지 팔아먹고 야. 아버님. 아니 네. 많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 와가지고 대학 오기 전에 짜장면집 하고 대학 들어와서 치킨집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과외 아니면은 과외도 한 번밖에 안 했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예식장에서 홀서빙하고 있죠. 저는 예식장 할 때 사실은 홀서빙 쪽이 아니고 그건 이제 뷔페 쪽이잖아요. 맞아. 저는 이제 진짜 도우미. 예식 도우미였거든요. 면사포 들어주고. 맞아. 그게 정말 그 힘들어요. 촉백 켜주는 분들 맞아. 맞아. 그거는 아니, 힐 신고 있어야 돼. 맞아 힐 신고 있어야 되고 머리 무조건 망 안에 넣어야죠. 머리 망도 해야 되고 유니폼 다 정해지고 유니폼이 뭐 라지 사이즈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맞아. 뭐 많아봤자 뭐 미들 다 그런 거밖에 깡말랐고. 없고. 너는 밥을 맞아, 먹을 맞아. 수 없다. 약간 그런 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힘든 게 군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그냥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망치면 진짜 뭐 되는 거야. 긴장 그거는- 엄청 많이 하시더라. 그건 맞아. 잣대는 거지. 왜냐면은 진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내도 그래서 할 보통 말이야. 예식 도우미랑 홀서빙 알바랑 솔직히 딱 비교했을 때 노동 강도 자체는 이제 홀서빙이 훨씬 더 세요. 세 사실. 보이는데 그 긴장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급은 똑같아요 거의 맞아요. 대부분에서. 맞아요. 아니면 예식 도우미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손목을 받칠 것이냐 아니면 멘탈을 받칠 것이냐 둘 중 하나야. 그 중 하나는 갈아야 돼. 맞아. 둘 중 하나는 갈게 되어 있어.
네.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지만 사실 르르르. 안토니 알바를 해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라면 알바인데 사실 음.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하는 알바는 많이 안 해봤고요. 전 첫 번째로 이제는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사무실 뽀이로 한 달 살았어요. 아. 사환처럼 정말 커피 타오고 그런 막 사무보조를 커피 좀 했군요. 타와라. 커피 타오고 이제 그 뭐야 정수기 갈고 야 또 저 정말 조신하게 제가 한 커피나 타와. 하루에 한 수백 페이지 복사하고 나중 야. 가선 진짜 막 이제 확대 복사, 축소 복사, 양면 복사 다 제가 하고요. 야 준비된 인재야. 나중에 가서 지금 이제 준비된 그 인재야. 준비된 인턴. 여러분 스프링롤로 껴서 이렇게 책자 나오는 거 알죠? 알아요. 그거 다 구멍 뚫은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끼우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저가 그 책자 이따만한 거 한 수백 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제가 인강 업체에 들어갔어요. 맞아. 그것도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이 인강 업체가 사실 원래 인강을 하던 업체가 아니고 네. 증권사였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인강 사업을 해보자고 뛰어든 업체였어요. 맞아. 내가 부실업체 아니야? 아니 뭐 저는 뭐 엄청 공격 많이 받는 저는 거야. 페이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일하면서 되게 노트북도 무료 대여해주고 되게 좋았던 야. 기억이 있고 지금은 없지. 근데 거기서 무슨 일 한 거예요? 헤이 그러면? 그램. 찍는 거 진짜로. 저 진짜? 제가 인강 촬영만? 강사였어요. 제 야동 찍었어. 진짜? 야동 여러분 안돈의 본명을 검색하세요. 네, 제 리즈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되게 앱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하루 종일 엑셀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그 했었고요. 날개가 야. 큰 애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도서와 관련된 앱이었으니까 책 소개하는 앱이거든요. 그 스페인어판, 러시아어판 제가 다 번역해서 만든 거고요. 에이. 야 언어 천재. 저 심지어 잘하고 있어. 하루는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알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그 앱을 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러시아어로 이렇게 막그 컴플레인을 보냈어요. 뭐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런 유창한 러시아어가 아니고 브로큰 러시안인 거야. 카자흐스탄이 되게 좀 브로큰이. 한국인이 영어로 컴플레인 넣는 빈과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Hey, you. 네. 미스 디렉션.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뭔가 안 된다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 도저히 컴플레인을 모르겠어. 받아들일 수 제가 없어. 사장님한테 도저히 이거 뭐가 없는지 모르겠거든요 하니까 그냥 직역을 해보래요. 그래서 정말 내 딸은 열심히 직역해서 드렸으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적당히 써서 돌려보내라 뭐 이런 거 하고. 야 인정이 빨라도 좋네요. 그래도. 그러게.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제가 뭐 언론사에 들어가서요. 이제 이 언론사가 역대 그 대선, 총선, 뭐 지방선거 그런 선거들에 관련된 그 설문사들 있잖아요. 그쵸. 뭐 1번 전화 받으면 뭐 몇 번을 지지하시면 1번 이런 것들. 그게 얼마나 맞나 틀리나 검증을 했는데요. 제가 그 재밌네요. 선관위에 등록된 그 실제 선거 결과랑 이제 조사 결과를 한 2,000개 넘게 봤어요. 오졌다. 한 2주 했나? 그쵸 2주 넘게 했죠. 그래서 아. 제가 저번에 안철수가 뭐 문재인 이긴다 이런 얘기했을 때 코웃음 쳤어요. 그 그런 설문사가 일이 벌어날 수가 한 없지. 3분의 1이 틀려요. 이제 이렇게 보면 알바가 진짜 다양해요.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무실 진짜 네. 겹치는 게 많이 없다. 육체 노동보다는 그런 네. 거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허리 아픈 알바들. 시루는 약간 뭔가 육체 노동이지 다. 육체를 쓰거나 손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덕질을 했죠. 제가 약간 여기에 중간자적 알아니? 그런 거인 것 같아. 카페 알바는 안 해봤어요? 카페 알바는 아직도 못 해봤어요. 왜냐면 나도. 카페 같은 경우는 경력자들 되게 많이 뽑거든요. 맞아. 차 뽑는 거 가르쳐야 맞아. 되고 이게 막 잘 눌러서 다져서 휘핑도 이쁘게 그래 올리고 그게 이게 지금 맞아. 사연 제보하신 분이랑 비슷한 게 그래서 경력자를 우대를 하는데 맞아. 그러면은 경력자 아닌 사람은 일단 최저임금의 90%부터 시작한다던가 경력자면 오히려 엄청 경력이 높으면 안 받아줘. 맞아. 임금 왜냐면 높게 줘야 되거든. 그거는 정직원급이기 때문에 안 받거든. 매니저보다 잘한다 그러면 맞아. 그냥 안 뽑아 그냥 아예. 그거 이제 카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배워놓으면 기술이라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해가지고 쭉쭉 가게 편하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 이분은 진짜 잘 풀린 거예요. 왜냐면 대기업 카페에서 잘 일을 했으니까. 아니야 별로 잘 풀리고 잘 풀린 거 있는 아니에요. 매니저가 아니라 그냥 파트타임이면 잘 아니, 풀린 아니, 거죠. 아니, 내 다중 말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내 말은 이분이 이제 첫 알바 치고는 제일 좋은 데를 들어간 거지. 왜냐면 아. 처음에는 대부분 개인 영세로 가거나 해가지고 좀 잘못 배워 나오거든. 그거 개박이에요. 카페는 개박이야. 진짜. 개박해. 개인 바이 개인이라면. 아. 네. 첫 번째 알바가 나 순간 게이바이 개인 줄 알았다. 게이셔 자, 사람이. 빨리 정리하자. 네. 상일 믿음 알바가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다고 하는 거 고깃집 보면 같죠? 고깃집이라던가 뭐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 아깝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주유소 아니야 주유소. 근데 주유소? 보면서 기름 냄새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약간 그 평일 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식당 같은 느낌이네요.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 인정, 인정. 거기서 맞아, 나왔고 기름이 그 튀기는 애였나 보다 막. 핫푸드 이런 거 고생했다. 하는데 진짜 근데 고생을 하죠. 이거는 여름에는 됐든 겨울이 됐든.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면은 매니저 성희롱. 사실 저는 정말 흔한 일이죠. 성희롱을 그렇죠. 한다는 얘기가 전 이거 딱 보고 혹시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맞잖아요. 백조. 백조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백조는 남자가 쓰긴 쓰는데 여자의 공산이 더 커지죠. 성희롱 당했다는 그 건.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그 백조를 보기 전까지는 뭐 여성이나 어떤 남성이랑 사람이 비슷할 아니라, 것 같았는데. 근데 성희롱이라고 딱
얘기 나오자마자 한이 아마 여성일 여성이구나. 것이다. 왜냐면 그게 사실은 여성 아마 이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희롱 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아니지 자주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꽤 경우는 자주 있죠. 모던바에서 한 달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아 치근덕의 흔덩. 지근덕. 네. 정말 아저씨들이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고 아가씨 퇴근하고 뭐해? 근데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좀 오래가는 좀 뭐라 일명 건전한 모던바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건전이라 이런 것도 더 이상해. 하긴 하는데 그걸 원하는 손님들이 있고 가게 입장에서 그 손님이 되게 보트를 많이 따시는 분이다. 아, 오실 야, 그럼- 때마다 막 엑소를 딴다. 막 그럼 배려 안 이러면은 쳐준다. 진짜 배려를 안 칠 쳐줘, 수가 안 없고 쳐줘. 내가 술 진짜 많이 마시고 가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보트를 뒀다는 게 거기에 구조예요. 그렇겠지. 술을 한 병이라도 더 따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쳐내기가 그 너무 커미션 힘들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술 빨 때마다? 커미션은 아니고 제가 잘할 때마다 시급이 올라가는 어. 그런 거에서 저는 이제 처음 한 거라서 단골 손님 얼마 단 그런 게 받았어요? 없구나. 시급 그때 아마 7,000원인가 7,500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뭐? 작년 기준으로. 모던반데? 심한데? 모던바고 심한데? 7,500원인가에서 8,000원이었나? 근데 제가 그 기억이 정말 저는 기억하기 싫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약간 그래서 무튼 뭐 사실- 돈은 벌렸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죠 일을 하기에는. 좋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네. 가지 마세요. 제발. 어찌됐든 근데 뭐 그런 곳이 아니든 성희롱을 한다 할 수도 있고 당하기에 또 정말 좋은 곳이죠 알바는. 특히나 그렇죠. 특히 갑- 매니저와 알바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매니저 알바, 사장 알바. 네. 아 진짜 모던바 가볼 이런 데서 건데, 일하는 진짜. 특히 여성분들 바에서 일하시 그런 류의 이제 바들 있잖아요. 어쨌든 네네. 최소한 말상대는 해줘야 되는. 네네네. 아 되게 고생하시는구나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제가 아는 누나랑 이제 술 먹으러 갔어요. 모던바로 아 그 왜냐면 그 누나가 맞아 가끔 일하다가 그런 분들 오세요. 퇴사한 데로 간 거야. 제가 원래 일하던 야. 곳으로. 야. 알던 데니까 이제 싸게 먹을 수 있다. 아 진짜? 게이드. 네, 근데 이제는 그 하여간 토킹바였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문제는 잠깐 나를 여기다 버려두고 이 누나가 잠깐 일 생겨서 나중에 어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하고 날 버려두고 갔어. 일부러. 근데 오빠 안 일부러인가? 아 이제 호구 잡히라고? 아 근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 누나가 계산했으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는 그 제 앞에 앉아 있는 또 바텐더분이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예쁘냐? 출근 첫날이었어요. 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난 무슨 솔직히 어차피 말을 이 누나랑 술 마시러 온 거니까 상관없지. 굳이 이 사람이랑 대화를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싶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든 나에게 뭔가 말을 걸어줘야 하는데 재밌어야 하는데 그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 매니저가 어떡해. 그렇게 따로 불러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요. 너 보틀 정말. 많이 따게 해야 한다. 되게 그게 살살 좀 버리더라도 딱 적당히 보니까 티 안 나게 본인이 해라. 지금 첫날이고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얘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무슨 말 할지 모르겠고 스트레스 받는 게 보이더라고요. 엄청 스트레스 막 받죠. 어디에서 오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겠지. 김장하셨어요? 너 긴장했니? 한 번은 크롭티를 입고 갔었어요. 크롭티 어. 하이웨스트 치마를 입고 갔었는데 그래서 박수 치지 마. 그게 이제 이거 필터링 해라. 이거 덕성여대 학생처장님인가 그분이 오셔서 난 정말 진짜 와가지고 배꼽이 안 보이면 더 섹시하지 않나? 섹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그게 너무 심했어요. 덕성연대 학생 야씨 잠깐만. 뭐 학생처장님 뭐 그러실 수. D 여대 학생 처장님 듣고 계십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네. 아니지 내가 타격 잘못했어요. D 여대 학생 처장님 아내분 듣고 계십니까? 진짜 머가리 개빠다 진짜. 야 근데 그분이 한 10년 단거리였을 거예요. 어. 야 나 진짜. 필터링하기 졸라 힘들게 니들 진짜 고맙다 이 자식아. 까면 갈수록 엄청 많이 나와. D의 일족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학 이름은 다 뒤에 가리고 의지. 처장만 남겨. 어쨌든 아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뭐 모노바가 됐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매니저와 알바의 관계는 사실 상하 관계가 진짜 크고 특히 그쵸. 제가 일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예식장 알바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떤 매니저분이 그러니까 하청을 뽑아가지고 홀 알바로 넣는 곳이었어요. 아 저 그런 거 알아요. 알죠. 어떤 저 얘도 뽑혀갈 때 학교에서 애들이 모집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학생이시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팀장이 되시고 누구를 뽑을지를 그분이 그렇지. 정하셔. 그쵸, 네. 매니저 권력이 가지고 있지. 네, 그분이 그렇지. 그때 30대 초반인가 중반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알바생들이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나 20대 초반이 많았어요. 사회가 그렇죠. 있는 약간 그때 고2짜리였나? 한테 알바 끝나고 차 태워가지고 술 마시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엄청나게 일이 커져버린 거야. 나 약간 알바상 이거 동영상으로 내줘가지고. 만들어서 꼭 내 표정을 지금 삽입해주고 싶었어. 지금 진짜 저 쓰레기인데. 그때 정말 그 여자애가 뜯어버리고 싶은데. 알바생 중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어떡해. 사이가 벌어져 버린 거지 그것 때문에. 어떡해. 그 사람이 이제 각 나와가지고 엄청 친근하게 굴고 따로 불러가지고 쉬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무대. 진짜 미친 그렇다고 새끼다. 걔가 쳐내지를 못했어. 그러면 자기가 이게 우리는 천에도 이상해 뭔가. 왜냐면 자기가 우리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뽑아주시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청을 하면 그때 주말마다 뽑아주는 그렇죠. 그런 주급으로 형태였어요. 관리하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안 뽑으면 얘는 당장 그렇지 끝나는 다른 거지. 다음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문제니까요. 맞아요. 그러버리니까 얘가 성희롱
가까운 그렇지. 말도 듣고 응. 또 추근거림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지. 주근거리는 매니저 마음. 아이고야. 에이, 진짜. 사실은 저는 그런 거를 보면 느끼는 게 이게 알바가 사실 뭐랄까 20대 초반 특히나 이제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양날의 검이죠. 아니 그냥 너무나. 진짜 을 중에 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가불병정 무 정도. 심하죠. 맞아. 엄청 심하게. 무보다 좀 낫지 않냐? 더 내려가네요. 거의 끝으로 가야지. 임계 임계까지. 그러니까 왜냐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더라 24인가 5 한 20년 전인 거죠? 아니요 120년 전인데요. 아 진짜요? 네. 야. 혹시 그 당시에 이제 막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하고 그랬던 시절이죠. 120년 전에? 아요. 이 방에 흐르면 아니 그때쯤 되면은 120년 전이니까 뭐 남진 세대예요? 둥지를 남이 누나, 남이 들어봐. 누나. 막 이제 막 제가 까봐야 맺겠습니까? 그분 나오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가면 막 음방울 자매 이런 거 아니야. 가나? 그때는 여기가 실버볼 걸즈. 뭔 실버볼이야. 방울 김타마. 김타마. 킨 아닙니다. 긴입니다. 그때는 꿋꿋한 진행. 아유. 그때는 그 뭐지 여기가 조선이 아니었어요. 아 그쵸. 일제 강점기라고 알아요? 또 조선이 아니었다길래 아, 고려인 줄 노지라고 알았잖아. 1937년이라고요. 아니야 여기 지금 삼국시대 아니었어? 아유 뭐 진짜 아무 말들아. 어찌됐든 원삼국 시대 마한 지난 평안. 너 왜 좋아하냐? 아 너무 재밌어서. 나 일제 시대라고 하니까 내가 방금 졸로 그거 쓰고 있었거든. 아는 거 나와서 기뻐가지고. 아 그래. 내일 때 일제 시대에 아르바이토를 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토. 그러니까 바이토. 25 정도 되니까 이제 저랑 같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알바를 진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아 그쵸. 약간 전 그때부터 많이 이랬어요. 너희들이 나 안 써주면 그냥 나가면 돼. 나를 쓸 사람 많아. 정 안 되면 뭐지 육체 그쵸, 노동하지 그쵸. 뭐.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나이 하니까 생각난 건데 나 옛날에 치킨집 알바 면접 보러 갔을 때 나보고 나이를 먼저 물어보시는 거야. 서빙할게요. 이력서에 그냥 어차피 나이는 써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내가 당시에 21인가 20살인가 그때였는데 거기 알바하는 사람들 중에 25 이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남대교. 그러니까 나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한남대교. 사장님이랑 한남대교. 친해지고 나서 왜 그러냐, 왜 여긴 다 젊은 사람들밖에 안 오는 것 같다 얘기하니까 자기가 나이 많은 여자 드세가지고 안 뽑는다고. 나 진짜 지랄한다. 아 되게 정말. 홍준표만큼 솔직해.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홍준표랑 동급이란 얘기. 솔직해. 확실히 좀 나이에 대해서 뭐 세 번째 거 좀 보면 이제 점장이 나를 왕따 시킨 거.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맞아 있어요. 이런 거 진짜 많아요. 특히 군기랑 엮이면 새로 장난 들어온 아니에요. 애들 내리갈고만 거 진짜 네가 장난 알아서 아니에요. 살아남아라. 우리끼리 맞아, 친할 맞아. 테니까 이런 맞아, 느낌이고. 맞아. 솔직히 얘기하면 알바들끼리 그러는 것도 좀 웃기긴 해. 아 근데 진짜 근데 약간 거기 매니저가 끼기 시작하면 더 피곤해져. 이게 되게 맞아. 서운한 게 예를 들면 이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주스를 가는 사람이랑 아니면 이제 캐셔가 있고 캐셔가 이런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 샵 설거지하는 내리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홀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쵸. 다 이미 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각자 뭘 할지 분담을 해놔요. 맞아요. 근데 새로운 애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게 계속 겉돌고 있다. 그래서 제일 더럽고 힘든 거래요. 보통. 나 그랬어. 화장실 청소하러 가죠. 그냥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호주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스시집에서 알바를 할 때였어. 그 당시에도 호주였나요? 대륙 아직 안 영국의 그 식민지 상태였나요 혹시? 아니야. 막 이제 뭐지 이민 1세대가 그때였는데 10세기더라. 이민 1세대면 노예 아니었냐? 범죄자 막 이런 거. 캥거루. 내가 캥거루와 같이 정답게 시드니를 논하던 때였어. 거기 캥거루랑 같이 스시 빚고. 스시였어. 캥거루 주머니에서 막 뭐 꺼내? 야, 너 도라에몽. 야, 캥거루 형 주머니에 김 있어, 김. 잘해. 그래, 뭐. 김? 김초밥 할 때 그 김. 그거. 구단 말이 하는 거. 예. 잘해, 그 형. 캥거루가 형이야? 여튼 캥 형이랑 스시집 알바를 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들어가잖아요. 그럼 각자가 파트가 있어. 네. 근데 맞아.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도지식 같은 느낌으로 옆에서 네네, 앉아있는데 그죠. 사람이 바쁘기 시작하고 막 거기도 막 사람을 거의 아슬아슬하게 사람을 뽑았거든. 보통 그쵸, 그렇죠. 얼마나 사람이 부족하면 캥거루까지 뽑았겠냐고.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뻘쭘하게 내가 있을 순 없고 뭐 설거지라고. 할 게 없어서 내가 설거지했거든.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차라리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한 거야. 맞아. 맞아. 사실 손님 부딪히면 오히려 그러니까 나가는 퀄리티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사람도 안 컴플레인 받을 대하고. 필요가 없거든. 아니, 컴플레인은 둘째 치더라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뭘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키니까 일을 네.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차라리 자기가 적응을 하면 되는데. 맞아. 저도 진짜 모던바에서 설거지할 때가 제일 편했어요. 인정. 이게 음료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 레시피도 좀 적당히 모아야 되고 이게 막 가는 뭐 테크닉이 있고 막 섞는 게 있고 섞는 것도 잘 섞어야 되잖아요. 그 나는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요 담배 피우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심지어. 오.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안 돼요. 맞아, 페북에서 봤어요 사진. 근데 이제 이게 사장님 마음대로니까 그냥 음. 알아서 내 사무실에 내가 담배 피우는데 어떻게 딴 거야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가끔 사무실에 내가 앉아서 일을 하지만 일이 없어서 눈치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먼저 물어보면 네가 찾았어요 뭐 이런 식이고 그래서 괜히 사장님 잿더리 비워주고 약간 그냥 귀여워. 괜히 사장님한테만 돈 많은 모아서 담배 사드릴까 해서 내 것도 한갑.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에서는 네. 사실은 잘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완전 솔직히 진짜 의무예요. 신입들 들어오면은 다 챙겨줘야 돼요 옆에서. 그리고 진짜로. 아마 알바 경력이 없는 신입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수습 기간이라고 그래서 90% 받잖아요. 80. 안 됩니다 그거. 80%였나? 근데 이제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이제 네.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존에는 이제 90% 80% 식으로 임금을 이제 좀 더 깎아서 줬었는데 깎을 게 어디 그러면은 있다고. 그만큼 실력을 키울 수도 있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 냅둔다고. 그러다 애를 나간다고. 아니 존나 냅두고서 일을 못한다 그래. 못하면 갈군다니까. 그리고 진짜 어이없어. 이제 약간 그런 게 우리나라의 군대식 문화도 약간 좀 들어가 있죠. 근데 남자들끼리 있는데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눈치껏. 눈치껏. 차라리 그래서 막노동판이 진짜 막노동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공사장이라던가 이런데 그거 훨씬 알바하는 하네. 노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잘 챙겨주시고 왜 밥을 뭐 먹어야지 위험하거든.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벽돌을 내가 100개로 옮겨야 돼 하루에. 근데 한 명이나 더 있으면 50개 옮기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해줄 수밖에 어쨌든. 없는 거야. 네 번째 알바를 좀 보면은 대기업 대신에 중소기업. 사실 이것도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중소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대기업 같은 분위기. 경우는 임금을 좀 그러니까 착실하게 정산하거든요. 맞아요. 깔끔해. 그거는 깔끔해요. 뭐 누구 빼고는 좀 착실하게 정산을 하는 감이 있죠. 근데 개인 소유의 카페 아니고 나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소기업. 더 정확하게 주잖아요. 아니요 대기업이 훨씬 정확하고요. 대기업이 진짜 정확하고 대기업 들어오는 매뉴얼이 날짜까지 있어요. 진짜 내가 정확하고요. 생각하기엔 대기업 약간 스타 이런 데고 중소기업 중에 제일 높은 데라고 하면 요거 이런 데가 생각하고 있거든. 중소기업. 중소라고 한 거 보면 그것보다 더 내려간 급인 것 아,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 중소급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 토플에 이런 그냥 뭐 건가?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그런 브랜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8시간 내가 일을 해. 근데 뭐 지코바 치킨 이런 거. 어영부영 충만 치킨. 어영 맛있다? 쌍마트 렌스. 나 충만치킨 진짜 먹어보고 싶어. 충치. 충치. 아씨. 미안해. 어영부영 이제 하다가 배고파서. 8시간에서 이제 9시간이나 10시간 일을 해도 2시간이 그냥 쑥 날아가요. 중소기업. 진짜 어용 칼같이가 안 돼. 그래서 맞아 칼같이가 안 돼.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생각해보면, 매니저들이 그런 식으로 포괄임금이니까 네. 그런 그거 맞아. 식으로 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알바 파트타임 같은 경우 그거 제대로 안 지키면 바로 문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랬던 것 같은 게 되게 느낀 게 뭐가 차이였냐면 정말 차였어? 뭘 차예요. 맨날 차이지 뭐. 이래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좀 이제는 매뉴얼이 있는 걸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해 보니까 정말 칼같이 칼퇴근을 시켜줘. 어쨌든 알바는 맞아, 그걸 맞아. 시켜줘.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런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해 보니까요. 이게 물론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제가 플러스 5바로 일을 하면 그만큼 돈을 챙겨주긴 했어요. 맞아. 돈은 더 주는데 문제는 사장님이 먼저 슬슬 정리하지란 말을 꺼내기 전까지 퇴근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가족 같은 언제 분위기야. 퇴근할 수가 제발. 감이 안 오는 거죠. 나는 잘 퇴근하긴 했지. 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안 끝났을 때 특히. 근데 우리가 그런 부당한 거야. 일을 당해도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고용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하는 사람 노동청에 노동 그 진정을 넣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 진정까지 넣을 수다 치는데 그게 되게 오래 결과가 걸려요. 긍정적으로 맞아요.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맞아요. 당장 내가 이 시급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데 맞아. 감내하고 해야 돼. 누가 꼰지르는 대충 되게 보이거든. 따기 힘든 도막이란 거예요. 나, 그래. 나 꼰지름 당한
당한 적도 있다 알바하면서. 뭐? 제 첫 알바가 학원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그때 최저시급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 그때 1학년이어서 사실은 한국 교습을 강사인데. 네, 교습을 못하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교습을 하고 제가 첫 알바하고 첫 경영이고 해가지고 좀 이제 깎아서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최저에 가깝게. 근데 알고 보니까 옆반에 다른 애는 자기가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명문대 에스카이 명문대를 다닌다고 애들한테 말을 했어. 그래서 아 그런갑다 했는데 얘가 사실은 나랑 같은 학교예요. 그리고 난 걔가 그때 시급 10,000원을 받아. 내가 아무리 영어를 하고 걔가 아무리 수학을 한다지만 이건 너무 그쵸.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세게 더 나가는 어렵지. 애한테는 엄청 세게 주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최저시급이 10,000원 받는 것도 스카이라고 속여서 받은 거야? 아 원래 아니야. 근데 학원 알바는 학교에 따라서 근데 그것도 아니래. 아니야. 보긴 봐요. 원장은 알아. 원장은 학생증이랑 그런 걸 확인을 하긴 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얘들한테 그냥 라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이건 사기인데? 그러니까 그건 학부모들한테 사기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는 세게 나가서 이걸 주고 누구는 안 세게 나가서 이걸 받으면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 말을 맞춰봤는데 다 각자 받는 월급이 다른 거예요. 세게 나간 만큼 야, 주는 미쳤다.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너무 제가 배알이 꼴려가지고 알바노조에 가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알바노조. 알바노조. 알바노조 진짜. 그리고 진짜 노동청 진정을 넣기 전에 걔한테도 와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다가 걔가 다 꼰지는 거지. 나쁜 년. 아이고야. 그럴 수밖에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아니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저기 뭐라 그래야 돼. 그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깨지면 자기 돈을 못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자체가 일단 맨 처음에 문제가 있었고 근데 뻥까친 지는 애초에 본인이 약간 학벌에 대한 열등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특목고를 나왔는데 이 정도 대학을 가면 진짜 집안의 수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 친구들이 자기가 있죠. 생이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걸 리플레 주는 건 이런 건가? 약간 그런 상태였던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거는 이제 좀 일이 불쌍하다. 커지니까 무서워지는. 그리고 본인 친구가 로스쿨 남자친구라고 얼마나 뻑이든지. 그런 근데 거에 법무관이랑 컴플렉스 있는 데이트하고 친구는 있었는데. 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그 법무관 유부남이었나요? 아닙니다. 에이, 아쉽다. 유부남은 아니었습니다. 불륜 다 있어. 유부녀? 아이고 정말. 맞았네. AVI. 야, 난 도대체 이것들 뭔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 부분 보면은 약간 이게 되게 어떻게 돌아갔어 사연으로? 야, 잘 돌아간다. 약간 맞아. 좀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약간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학교 자체가 좀 좋은 데를 다니니까 알바를 한다 그러면은 되게 네가 왜 라는 얘기를 많이 받아요. 과외하더라. 과외해라. 아니면 맞아. 차라리 취업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 저한테 있어서는 생계활동으로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거는 알바란 말이에요. 당장 그렇죠.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단 근데 말이에요. 알바생 그러니까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 하시는 분들을 네. 뭔가 취업 못한 사람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취준생? 취업 예비 과정에서 맞아. 약간 사회 경험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는 게 되게 좀 만연해 있는 시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과외를 이제는 어쨌든 학벌 8이니까 과외는 결국 과외를 하긴 했었어요. 네. 그렇지. 근데 다 안 좋게 끝났던 게 왜냐면 물론 제가 잘 못해준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는 제가 이상하게 여고생만 과외했어.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건드린 거 아니지. 안 건드렸어요. 미쳤어. 아니지. 돈 주기가 중요해. 저 새끼는 저러고도 남은 한 번은 되게 이뻤는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세 명을 이제 과외를 했는데 이제 보통 어떻게 깨졌냐면 제가 그중 한 분 케이스가 되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깨졌어? 아니 과외가 깨졌다고 과외가 돈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어 과외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모의고사 푼 날 저 과외 앞에 있으니까 시험지 가져와라. 같이 이제는 틀린 문제 오답 체크하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했던 거죠. 평범한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되게 잘 가르쳐 주면서 이런 얘기 이걸 왜 몰라 이런 거 한 거 아니지? 이 자식아! 정확히는 이걸 왜 몰라 이렇게 하지 들어봅시다. 않았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제가 가르쳤죠. 근데 왜 틀려와요? 야, 이 개놈 새끼야. 그리고 다음 주에 아니, 근데 선생님 다시 안 오셨대요. 근데 그게 사실 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무 많이 틀렸어. 그래서 마지막 문제 너 이거 가르쳤는데 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은데 모든 문제 그러면 내가 학생이라도 개 씨발 새끼 이러고 미친 새끼야 네가 언제 가르쳐줬는데? 막 이러면서 실제로 제가 그래서 언제 가르쳤는지도 읊어줬어요. 책 펴서. 야, 딸릴만하네. 인정? 나는 인정. 칼같이 불가 인정? 내가 왜 학생에 대한 감정노동까지 해줘야 돼? 난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너 그래서 안 된 거야. 근데 감정노동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뒤에서도 얘기할 게 많을 것 같긴 근데 해요. 이거 되게 편견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여고생분들이 되게 예민하단 걸 그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배고파서 그래. 그게 본인 생각을 해봐요. 이 공감 자야 본인이 시험을 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과외까지 하는데 선생님이 막 너 내가 가르쳤는데 왜 틀렸어?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이런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지 한다고 않아요. 해봐. 제가 가르쳤죠. 왜 틀려와요? 그게 뭐가 달라? 존댓말을 써요. 이거야. 존댓말을.
진짜 공감할 줄을 몰라. 아 근데 되게 학부모님들 중에 왜 학생이 존댓말 쓰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남대교. 네, 아직 제기 안 할 겁니다. 뭐 어찌 되었든 이 사연을 보면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바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사연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래도 한 지역에서 알바를 꾸준히 하다 보면 사장님들끼리 다 친해요, 솔직히. 맞아. 맞아요. 맞아, 지역구에 맞아. 부동산을 비슷해요. 약간 매개로 친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 뭐 매식 중앙회 막 이런 거 만드시기도 업계 하는데 비슷하면은 또 특히나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소문이 나 계시면 이런 상태가 음, 그래서 음. 오는 걸 수도 있어서 좀 맞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아예 면접하기 전에 그냥 경력을 없애세요. 그냥 안 적으면 되죠 뭐. 아, 차라리 경력이 너무 화려하다 하면은 그런 게 낫죠. 맞아. 돌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죠. 맞아. 아 올해 돌로 초에 문제인데. 올해 초에 저도 이제 인바운드 알바를 할 때 좀 쳐냈죠. 너무 많아서. 너무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그러니까 특히나 여자들이 그런데 여자들이 뭐 알바를 구할 때 너무 잘해도 문제고 너무 여자들이 못해도 문제야. 말이야. 너무 잘해도 문제고, 너무 못해도 문제야. 여자는 그저 입안에 혀처럼 굴어야지. 제발 아. 다 화형시켜버리고 싶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영 씨 좋아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영 씨는 나도 몰라.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53,410번째 외침 2017년 5월 3일 오후 2시 40분에 제보되었습니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알바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6개월 이상 할 수 있냐는 말에 6개월은 하겠다고 덜컥 대답해버렸어요. 만약 6개월 안 채우고 그만두면 마지막 달 월급에서 반을 깎는다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들고 부모님도 계속 반대하셔서 그래도 한 달 전에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5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 꺼내기 전에 엄청 고민도 많이 했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6개월 안 채웠으니 사장님이 마지막 달 월급에서 반을 깎는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 사람 플라트 들어갈래. 안 돼. 내 여자일 진짜. 수도 있어. 넘나 못됐다. 2017년 지금 4월 30일날 올라온 게 맞냐고 지금 느껴질 정도로 어이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하나만 할게요. 알바가 월급을 그렇게 해서 자를 수 없어요. 맞아요. 안 일한 됩니다. 거에 대한 대가는 항상 받아야 해요. 네. 맞아요. 돼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만약에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계약서에 고용노동부에 명시했다. 신고하세요. 일단 일하고 노동부에 신고합시다. 가까운 고용노동부는 당신들에게 열려있어요. 어차피 관둘 거잖아. 받을 건 받고 간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하소연을 하는 거지.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를 묻는 거 아닌가요? 안 어떻게 해야 그 반을 이제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본인이 이게 틀렸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아, 차라리 일단 그런 그 건가요? 자체에서는. 근데 이게 네네. 알바가 처음인 사람들은 자기가 계약 그런 내용에다가 사인을 했고 맞아. 동의를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 애초에 주상은 받고 계신가? 그니까 내가 이번에 그 심상정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좋다고 생각한 게 노동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뤄진다고 보는 게 이런 거 진짜 모르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진짜요. 그간 문재인 캠프에서도 넣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이제 고용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정규 교과 과정에 표현을 진짜 시킨다고 정말 하더라고요. 필요한 거예요. 네. 사실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안 모르거든요. 모르는 그리고 나- 심상정 같은 경우에 노동 관련해서 조금 더 그쪽으로 대표적인 공약은 이제 감독관을 늘린다는 거였던 것 아니, 같아요. 이미 떨어졌잖아. 아 근데 여러분 그 확실한 건요. 이제 이 사연 보내신 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정확한 어차피 관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내놓을 때까지 개시를 떨어도 당신 인생에 아무런 해가 안 가요. 맞아요. 어차피 맞아요. 관둘 거라면 맞아요. 언젠간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줄 거야.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그 알바하시는 곳이 막 동네에서 하신다. 그럼 일단 동네에서는 못 한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럴 수는 있겠다. 다만 뭐 학교 앞에서 하시는 거는 그냥 해도 돼요. 어차피 할 수 있어요. 알바 뭐 속된 말로 얘기해가지고 당신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맞아. 알바만 따지고 보면은 할 때는 무궁무진해요. 도전하지 말고 하세요. 맞아. 그리고 저는 아까도 이제 심상정 얘기를 왜 꺼냈냐면 뭐 이 교육 얘기도 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처음에 알바를 할 때 저도 이제 120 이제 8돼서 128대에서요? 네. 얼마 안 됐네요. 128년째 되는 해에 제가 이제 드디어 알바에 대해서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승당당. 내가 뭐를 수리수리 당당당당당.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못 받는지 아니면 주유수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정도의 그쵸. 법 지식이 늘어나요. 근데 20살 맨 처음 딱 됐을 때는 최저임금 시급 아는 것도 진짜 대단해요. 야 그걸 120년 만에 알았어. 그렇죠. 아, 왜냐면 그때는 최저임금이 없었어. 야 너 엽전 받아봤니? 120년 전에 너 상평 통보라고 아니야? 얌마! 교과서에 나온 그거 아니냐? 오빠는 당백전도 받아봤어. 아이고
경복궁 중간 갔다가 체불임금 당하셨습니까? 그 대왕군 그 새끼 때문에 당백전으로 줘서 이제 물가 폭망. 아이고. 내가 그 형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바 주제. 저가 아까 말한 이제 학원 했다가 임금을 일부러 다르게 줘서 그 경우도 사실은 저도 몰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더 세게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첫 알바니까. 아. 내가 스스로 나를 후려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후려치기는 할 필요 없고 그 후려치기를 챙길 만큼 챙기셔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 후려치기를 용인하는 곳은 절대 스스로 가면 안 돼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알바 경험 네. 중에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동네에 있는 저 지금 대학동 사는데 거기에 있는 동네 빵집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네, 대학동은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알바를 할 때 맨 처음 계약서가 어땠냐면은 6개월 동안 알바를 하면은 시급을 7,000원을 주는 거다. 6개월 이상을 하면은 근데 그 전에 하면은 최저임금으로 주겠다. 네, 뭐 라는 거에 어쩔 사인을 수가 하고 없네. 시작을 했었거든요. 와,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긴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줬었던 임금에서 그 마지막 달 월급에서 그냥 그거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그걸 빼고 주는 거야. 뭘 빼고죠? 지금까지 받았던 시급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선 그걸 빼고 주는 거야. 마지막 달 월급을 쫀쫀하다. 마지막 월급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 반만 깎아서 이분처럼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정산해가지고 차액을 마지막 월급에서 빼고 주는 거야. 왜? 그렇게 한 거지. 왜냐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러니까 6개월 하는 대신에 7,000원을 해주고 아. 그동안 7,000원을 줬는데 이제 그럼 막 그걸 못 채우고 그만두면 법대로 그런 하면 거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대부분 안 하시고 떠나는 게 동네 몰라서 특성이 할 수도 있고. 동네 그렇죠. 특성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그렇지 적으니까. 그리고 이제 빵집 알바 같은 경우 좀 간편하다 생각을 하시고 알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알바 주제인데 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도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거라도 주는 게 어디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시기 쉽거든요. 맞아. 그리고 수당이 정말 많아요. 주요 수당 같은 경우도 뭐 올해서부터야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그렇죠. 거고 사실은. 그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이 거의 공부방 같은 데여가지고 짝꿍. 애들이 만약 축구하러 가서 안 와요. 그러면 저는 출근 준비 다 해놓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근 준비를 했던 수당까지 이런 받아야 시간까지 돼요. 다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이런 게 막 30분씩 쌓여 있는 거지. 계산을 근데 해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어디서 30만 원씩 안 정보를 얻어? 받았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사실 이 알바를 구하시는 분이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워요. 맞아요. 6개월 이상을 해줄 사람 특히나 이제 방학 되면 사람들 엄청 또 많아요. 자기가 약속했다는 걸 깼다는 그 죄책감이 그래 있어요. 맞아. 자기가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나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사용자 사용자에서?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6개월 이렇게 해서 거는 이유가 그치.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 바꾸고 하면 되게 그래서 사람 굉장히 가르치는 거 번거롭고. 본인은 귀찮죠. 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좀 더 길게 일을 해야 자기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뭐 할 수가 있는데 그치. 사실 6개월 이상을 안 하고 한 달 단위로 사람이 자꾸 바뀌어버리면은 가게 운영이 돈 정말 아까워요. 네. 그런 그렇다고 말을 해서 하기 다 전에 정당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직장을 돌아보라고. 맞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올해 초에 일하다가 그만둔 그 인바운드 회사가 거기도 이제 저희 옆 학교에 있는 모 중개업체인데 항상 길게 일을 하래요. 그리고 자기들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고 정말 분위기 좋대요. 가족 같겠지. 그렇지. 갔는데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낮에 배우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점심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그렇죠. 뭐 다 같이 나가서 밥을 먹거나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요. 그러면 뭐 먹을 건지 뭐 같이 나갈 거면 어디 나가서 먹을 건지 이런 거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날은 너무 눈이 많이 내려서 우리가 그냥 편의점에서 먹기로 했어. 바로 뒤에 편의점 있었거든. 네. 그래서 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편의점 가죠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요. 먼저. 그러면? 네. 먼저 말을 절대 걸지 음. 않아요. 그래놓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내가 일을 하다 당연히 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이고 인바운드는 다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체계가 있는데 그거 뭐 적응하느라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안 물어보면서 하냐 이런 식으로 엄청 진짜 사람을 갈구는 거야. 난 그 빵집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제가 약간 이렇게 되게 조신한 타입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작은 빵집이었는데 이 스튜디오 이거 한 세 배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만 작은 빵집인데 빵집. 근데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요? 그냥 손님이 바로 들어오는 게 바로 눈앞에서 보여. 너 색드립 칠려 하지 마. 굳이 조신하지 않은 타입이란 말을 하길래. 왜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다른 이제 알바생 다 여자를 뽑는데 네. 알바생분들은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존나 이게 좀 힘있게 일을 하다 어서 보니까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어서 제가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정말 너무 발랄스기로하게 인사를 하니까 발라지기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활기찬 느낌이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이 나중에 알바 끝나고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밤 12시에 갑자기? 내가 밤 12시에 끝나요. 12시에 200칼을 물고 거울 앞에 서 있도록 하게. 네, 밤 12시에 끝났어요. 근데 밤 12시에 끝났을 때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런 예.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된다고. 어디 기집애가 그렇게 목소리를 세우고 그러니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정말 이런 말을 꼴보기 싫다, 했어요. 지금. 와, 너 자기네들은 자기네 당황한 거 보이냐? 진짜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서 자기네 가게같이 작고 아담한 데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6개월 채우려고 그 꽃 먹은 거 참다가 나왔잖아. 졸라 조지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그 말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조금만 더 낮춰주면 안 낮추면 될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왜 굳이 일할 때도 좋은 왜 이렇게 일 너는 놔두고 나쁜 일로 쿵쾅쿵쾅 돌아가? 거니? 뭔 소리야? 그럼 내가 죽은 것처럼 좀비처럼 걸으라. 처녀가 몸가짐이 조신해야지.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난 너 같은 알바생을 쓴 적 없다. 야, 드디어 드립에 성공했어요. 야, 시어머니 같아. 야 무슨 머리 위에 책 놓고 걸으라고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마지막 사연을 보면은 네네. 그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그래요? 사연을 읽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국립 경상대학교 대나무숲 2017년 4월 30일 개창현의 마음의 소리 일명 개소리 20만 1700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01만 7540 뭐야 이거 몇 번이야? 잠깐만요. 2017 54번 5월 14일에 올랐네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5월 14일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2017 그러면 2017년 514번인가 보지. 빨리 읽어. 네. 숫자도 못 읽는 게. 인간관계 여러분 제발 알바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친절하게 내주세요. 어떻게 카페 갈 때마다 갑질하는 진상 고객을 보나요? 자기가 줄 안 샀으면 자기 기다렸다고 먼저 주문 받으라고 화내는 손님이나 라떼 만드는 알바생한테 우유 더 넣어라 하면서 짜증내는 손님들. 알바생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또 말 한마디로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갑질 안 보게 되면 좋겠네요. 정말 이거 이스크라에 가장 필요한 사연이에요. 너무 책임 프로듀서의 갑질이 너무 심해. 맞아요. 너무 내가? 심해. 언제? 근데 갑질이라고 하기엔 이분의 노동 강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노동 기여도 원래 인정합니다.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다 그러는 거지. 그런 거죠. 그렇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말이야. 내가 이만큼 해주는 게 얼마 노력하는 건 줄 알아? 내가 가끔 이제 진상 손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끔 진짜 엄청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홀서빙 같은 거라면 접시 이렇게 음식물 한쪽에 더 모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있고,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그 치킨집에 보면 뼈버리는 봉지 있잖아. 이런 거 맞아. 묶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빵집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직접 빵을 포장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아리가또. 정말 교양심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 홈쇼핑 인바운드를 심하죠. 한 달 해봤어요. 어느 얘기가 들어오냐면 진짜 어이가 없던 게 예를 들어서 한 1년 6개월 전에 썼던 제품이 있어요. 저때 얘기한 그거구나. 10번밖에 안 썼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인지가 중요하죠. 10번밖에 몰아서. 안막이래. 안막이요. 갑자기 안 된대. 아직은 제품이 불량이라 이거야. 그래서 환불해달래. 와, 돌았다. 근데 결국 안 해줬지. 해줬어? 해줬지. 아니야 안 해주고 그걸 업체 쪽에서 수거를 해갔어. 그래서 약간 이게 진짜. 더 뭔가 개못된 결말 같은데.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역시. 뭐냐면 어차피 근데 그거는 업체 쪽에서도 확인을 할 수 없고 우리한테 계속 따져.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뭐 보상을 어느 정도 일정부 해주는 거니까 홈쇼핑이 진짜 을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을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홈쇼핑 입장에서는 돈 주고 그만이야. 그죠. 근데 그거를 잘 이제 캐치하고 방어해내는 건 사실 일선에 있는 전투병과들의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콜 받는 분들. 인바운드 하는 그렇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쌍욕을 다 먹어. 그래서 그래. 저번에도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바운드를 배치를 하셔가지고 하필 해지부서 쪽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욕먹기 딱 좋은데. 시달리다가 이제 자살하신 분이 그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알바하는 곳에 계시는 저희 아무래도 이제 예식장 알바니까 네네. 고객 접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신 매니저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우리는 서비스를 파는 거지 인격을 파는 게 아니란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는 거야. 제발 진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치료 대해주세요. 진짜 그거 맞아요. 진짜 감정의 얘기하고 싶어. 쓰레기통으로 받아주지 마세요. 나 홈쇼핑에서 맞아. 어느 일 있으면 막 화내는 사람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오간내로 한 것도 아니고 안내를 제대로 했는데 자기 혼자서 못 알아쳐먹고서 나한테 연락을 이렇게 한 거야. 진짜 빡쳤다. 그래서 나 진짜 갑자기 쌍욕 먹으니까 나도 어이가 없어갖고 뭔 개소리냐고 얘기 들어봤지. 그냥 걔가 지가 잘못한 거야. 이러 하지 않았냐고 계속 뭐 민망해서 또 화낸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 그래서 그냥 상급자 불러달라 해서 알았다 끊어라. 이거 상급자 불러버렸어. 그게 낫죠. 그게 낫지. 음. 진상은 그냥 위로 보내요. 이러 맞아. 보내는 게 나아. 처리할 수 있는 그분들이 사람한테. 더 잘해.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쳐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맞아. 내가- 우리는 그냥 진짜 찐따예요. 일병이라고. 나는 나는 일병은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른바 알바가 됐든 정규직이 됐든
그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맞아, 생각하는 게 감정 노동이 감정 노동 엄청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 잠시만 모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담당자분이 자리에 안 계세요. 그거 다 이미 대답 책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 그렇죠. 못하는 말들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게 못하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아니 왜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일종의 CS라 그래. 그러니까 고객 커스터머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 그 커스터머 평가를 하는데 콜에 대한 평가가 만약에 깎인다. 아 맞아. 그러면은 그 업체가 나가려 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그렇고 진짜 애초에 모르겠으면 전화를 어떡하지? 하면 써서는 안 되는 잠시 후에 말들이 다시 진짜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그냥 저도 이것 때문에 초반에 엄청 까였었는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말을 잘- 좀 더 유창하게 잘하고 그래서 예 고객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뭔가 이게 이제 업체 신상이 드러날까 봐 약간 좀 두려운데 만약에 그 좀 곤란한 걸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진짜 대답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솔직하면 안 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아 있어요. 진짜? 네. 하면 안 돼서 저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앉고 우리는 저 사람의 그 선임만 바라고 있어야 돼요. 그나마 현대카드가 이제 좀 나은 게 만약 욕을 한다면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었거든요. 도 그렇게 전화하다가 내가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욕을 그나마 먹으면. 낫구만. 그나마 낫죠. 그리고 사실 IT 업체 쪽에서 욕을 먹기가 진짜 힘들어. 한 번 딱 먹어봤어. 어떤 얘기냐면 PC 카톡에 있는 거를 그 맥에서 쓸 수 있냐 문의였는데 내가 그거 잘못 알아듣고 이제 다른 설명을 한 거야. 근데 그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한 거지. 너도 알바면서 왜 나한테 욕 쳐먹으니까 좋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진짜 그건 너무 쓰레기를 버렸다. 존나 너무 쓰레기인 거지.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어. 잘했네요. 근데 아, 너무 상처다. 이게 내가 반대의 입장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가 내가 너무 잘 보여.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왜 애초에 생각해? 아니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꾼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 대놓고. 근데 나도 근데 그거 써먹은 적이 최근에 한 번 있지. 뭘 써먹어? 내가 왜냐면 모 세상 정보를 삭제했지. 모 그렇지. 업체가 신상 정보를 삭제를 해서 이사님 등판하시고. 이사님 그래 나 네, 진짜 이사님까지 올라간 대단한 고객. 어쨌든 개인정보 삭제랑 큰 일이 있었으니까. 맞아. 근데 그렇게 크게 막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만 아니면 사실 진상을 부리진 않죠 대부분.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통화가 됐든 알바가 됐든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사람을 좀 대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건 약간 내 선입견인데 알바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유독 더 이렇게 값이 심해. 그러니까 알바를 한 번이라도 해보면 서빙할 때 약간 안쓰러워서라도. 맞아 요새 막 일본식 막 가정식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 건 보통 녹음이 여기 이런 거? 그렇지. 너무 그런 데나 이제 토 머시기 이런 데 있잖아. 진짜. 그런 데 가면 도개피. 그런 데 가면 그게 모든 메뉴가 뭐 나베도 있고 철판 나베도 있고 그거 막 존나 그런데 먹었다니까? 그게 그만 먹어. 정말 아니야, 카트 난 없이 들었어. 그냥 혼자서 음. 모든 쟁반을 다 들고 와야 돼. 그 손 하나로. 이런 거 보면서 그 진짜 반찬들 여기서 다? 안 되겠다. 와 미쳤다. 이게 나 짱깨집 알바를 요만한 이랬거든. 나무 쟁반을 쓰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들고 와야 돼. 나베도 담겨 있고 돈가스도 있고 막 이런데. 와. 네, 주문 받을 때 머릿속으로 계속 읊조려야죠. 아. 철판은 안 돼. 철판은 안 돼. 근데 특히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알바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에게 약간 갑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고 예전에 내가 알던 동기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내 돈을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서비스를 못 받아야지? 아니 그 서비스라는 돈 낸 게 만큼은 내가 받아가세요. 팁 한 10만 원쯤 주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돈은 사장님에게 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랑 굳이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서로 불킬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 막 덜 씻긴 뭐 수저를 가져왔다. 그럼 화를 낼 수 있지. 그럼 뭐 그냥 바꿔달라 하면 되죠. 바꿔달라고 하잖아. 화를 낼 근데 진짜 것까지는 주방에서 모르겠고. 뭔가 실수가 한 번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가 문제인 거지. 그 맞아요. 실수 자체가 문제인 건 나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실. 사람들 보면은 정남이가 딱 떨어지더라고. 서비스에 만약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지적할 수도 있어도 맞아.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구매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서비스가 그냥 아니야. 본인들은 밥을 드시러 온 거지 나한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 밥만 처먹고 잘 가면 되잖아. 밥 잘 먹을 수 있는 서비스 가라고. 제공하겠다고. 제발 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빡쳤어. 이거 안돈 지금 약간 모르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재고 있어요. 야 해버려. 뭔데? 왜냐면 이제 제 친구도 이제는 그 콜센터 노동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또 홈쇼핑에 일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이제 변태들 콜이 한 수백 단계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그래서 이제 그 변태들의 별명이 이제 뭐 양말 변태, 팬티 변태, 뭐 무슨 양말 변태. 뭐지 넣냐. 팬티 무슨 색이에요? 근데 이제는 일단 노동자들은 먼저 이 콜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은근 슬쩍 넘어가면서 특히 여성들 상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있어. 나 예전에 그
상담사한테 연락 왔던 게 중에 하나가 어떤 상담사를 찾아. 상담사. 그래서 왜요? 그럼 물어보면은 뭐 물어볼 게 있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잖아. 그러면 거기 보면 그 사람의 리스트가 쫙 있어. 어떤 상담사를 찾고 무슨 뭘 물어봤고 오늘 뭐 입었는지 블랙리스트가 있죠. 근데 똑같아. 그러니까 못 막아. 우리 쪽에서 먼저 컷을 그렇겠지. 못 해. 막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그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딱 한 달 일하고 이제 깨달았죠. 나는 가능하면 다시는 사람 대한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난 그냥 사무실이 좋다. 나도 그거 감정 관리기 힘들죠. 나도 그 있잖아 인바운드 그러니까 돈이 급하니까 했던 거지. 그죠. 급하지만 않았으면 진짜 다시 안 해. 그거 너무 강도가 세요. 강도 엄청.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뭐 이게 반드시 사무실에 사는 알바 그런 화이트 칼라스러운 알바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가능하면 차라리 돈이 깎이더라도 최대한 대면이 적은 업종으로 갔어요. 네, 그래도 그래서 아예 그 이후로 그냥 과외 같은 것도 아예 할 생각도 안 했고. 왜냐면 그게 또 이제 학부모를 대면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있고 그냥 손님도 다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사람 대하는 게. 맞아요. 네, 어쨌든 저희 이제 20대들도 마찬가지고 알바를 하시거나 앞으로도 이제 알바들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알바들을 대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친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서로가 그리고 서로. 사회가 보지 마세요. 보는 자세 자체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네. 진짜 막 외국에서 캐셔분들 다 앉아서 이러잖아요.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진짜. 맞아. 앉아서 그럼요. 하는 것도. 다리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알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알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일단 안동부터 저는 정말 사실 남들에 비해 굉장히 편한 알바들을 주로 해왔거든요. 부르죠. 네, 그렇죠 뭐. 부정하지 않는데 화이트 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힘들든 어렵든 뭐 아니면 쉽든 정말 가벼운 일이든 자기 거 자기가 챙겨 드셔야 돼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뜯어 먹으세요. 그거 당신 일한 만큼이니까. 네. 당연한 정당한 권리니까 네. 자기 건 분명히 챙겨야 되는 게 맞고요. 아, 비정규직이든 파트타임 잡이든 너무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당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되게 부당함을 느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노동은 가치롭습니다. 네. 네. 노동이 참, 가치를 행사한다. 노동이 곧 가치다. 네. 참 일을 하면 할수록 문재인. 아니야. 아니야. 삼인주의도 그런 거 같은데. 나 말 좀 하자. 예. 참 일을 하면 할수록 성악설에 힘을 쏟다가도 중간중간에 진짜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알바를 맞아요. 하니까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 진짜 맞아. 착하신 분들도 있고 성인으로 보여. 그런 분들 때문에 계속 알바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 여대 라면 먹으러 오세요. 와 사주세요. 네. 뜨거운 돈코츠 육수. 우리 아니야, 가족 가져오고 있으니까. 있잖아. 자, 약간 이제 그런 알바 이제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알바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돈이라는 거 진짜 20살 넘어서부터 진짜 무서워졌어요. 그럼요. 맞아. 무섭고 사실 뭐 돈도 저도 이제 시원시원하게 쓰는 편이긴 하지만 뭐랄까 시원시원한 게 비워지고. 무서운 게 더 하나 뭔지 알아? 뭔데? 위치야. 내가 여기 레귤러를 먹겠어. 위키를 밀어내겠어. 뭐야 갑자기? 돈 벌게? 왜? 돈 벌 거야. 위키 듣고 있나? 우리 모금인데. 명성을 벌 거야. 나 가만히 있다가 하여튼 뭐 어쨌든 저는 알바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해야 되시는 분들 많이 듣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가 이건 다음번에는 이 알바 노조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과연 좋아요. 네, 좋아요. 알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악덕 이런 사례도 거를 좀 듣자.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연만 하더라도 진짜 화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대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문의 게스트는 fmredlips@gmail.com 페이스북 이스크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